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기업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SK이노베이션이고요.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 화이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쟁이 드디어 합의로 마무리되며 2년여간 다퉈온 배터리 분쟁 여정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19년 LG가 미 ITC의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올해 2월 ITC가 최종 판결을 통해 LG의 손을 들어주고 SK는 10년간 영업비밀 침해 부품 수입 금지를 당하며 배터리 사업을 두고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었죠. LG가 가능하다면 SK가 건설 중인 조지아 공장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초강수마저 두면서 SK가 LG에게 손을 안 내밀래야 안 내밀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SK가 건설 중이던 조지아 공장을 다시 해체하고 원상 복귀시키는 비용만 약 1조 원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1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며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최종 기한 종료 직전 막판 합의에 도달한 것이죠. 합의금을 2조 원 수준으로 SK가 LG에게 합의금으로 현금 1조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조 원은 기술 사용료를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LG, SK 양측 모두 서로 윈윈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이 LG로 봉인되어 있던 배터리 사업을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SK이노베이션의 현재 배터리 기술 격차, 생산 능력, 미래 전망 등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에서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요목조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의 기술 수준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대표 2차 전지였던 납전지를 리튬이온 전지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리튬이온 전지는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2차 전지 소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납에 비해 무게도 훨씬 가볍고 에너지 효율 역시 리튬이 납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완성차 시장에서 리튬이온 전지로서 경쟁하고 있는 완성차 배터리 기업들의 큰 갈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경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렴한 가격. 두 번째, 안전성. 세 번째, 강한 힘입니다. 이는 전기차의 특징인 원가의 40%를 배터리가 차지하고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성이나 지속성 등은 당연히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은 싸고 안전하면서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전지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중량당, 부피당 가진 에너지 양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단위 부피당 더 많은 에너지 양을 차지합니다. 즉,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지는 동일 에너지 양의 배터리를 구현하는데 더욱 소형화하여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현재 전기차의 지속성, 무게 측면에서도 이 같은 에너지 밀도는 꼭 필요한 요건인 것입니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LG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S&E 리서치와 국내 주요 시장 조사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LG 화학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배터리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우치형 NCM 622 양극재를 기준으로 에너지 밀도가 LG는 530Wh/L, SK이노베이션은 540Wh/L의 성능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물론 단순히 이 수치만으로는 배터리 성능의 우위를 가리긴 어렵지만 아까도 현재 완성차 기업들에게는 주행거리를 위해 얼마나 배터리를 소형화, 가볍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밀도가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주요 완성차 기업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11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으로부터 전략적 배터리 공급사에 선정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배터리를 앞으로 얼마나 생산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캐파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HS 마킷은 2021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20년 대비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2025년에는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1220만 대를 기록하며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재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전기차의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과연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티스티아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전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필요한 배터리 용량은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50년까지는 60배가 더 많은 배터리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같은 수요 예측이나 공급 예측을 볼 때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글로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터리의 대란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도 올해 1월 투자자들에게 실적 발표를 하며 배터리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의 전기 세미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급 부족 문제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었죠. 앨런 머스크는 이전에도 작년 9월에 파나소닉, LG, CATL 등 주요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가 최고 속도로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이면 배터리가 심각하게 부족해질 것이란 트위터를 남긴 적도 있죠.
이 같은 상황은 완성차 업체들이 저마다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수급하겠다는 선언에 한몫 보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배터리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이면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은 현재 공격적으로 배터리 생산 설비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국내 서산 공장 4.7GWh, 헝가리 1공장 7.5GWh로 다소 적은 규모로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이었지만 올해 추가로 중국 엔천과 해주 공장 20kWh 규모의 공장 가동을 시작하고 2022년 1분기 헝가리 2공장과 미국 조지아주 1공장은 각각 9.8GWh, 2023년 미국 2공장 17.7GWh 등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6개로 늘려가며 유럽과 미국, 중국의 생산 시설을 확보해 2025년까지 생산 능력을 연간 125GWh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짜고 있죠. 하지만 생산적인 면에서는 아직 LG에 비해서는 다소 뒤처지고 있습니다. LG는 배터리 사업에 일찍이 진출한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배터리 생산량이 2018년 연 35GWh였고 2020년 120GWh로 이미 생산 능력 면에서는 SK를 뛰어넘은 지 오래이죠. R&D 비용에 총 3배를 투자할 만큼 생산 능력 증대에 관해서도 현재 매우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SK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현재 LG와 같은 경쟁사의 공격적인 배터리 설비 증대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공급 부족 현상이 예견되기 때문에 제한된 수요 내에서 벌어지는 치킨 게임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터리 공급 부족 현상이 203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LG를 뒤따라잡을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와는 다른 차별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 소재 확장 전략입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I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생산 중인 분리막은 현재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 도레이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도 오히려 없어도 못 팔 정도이죠. 그래서 2020년 실적은 매출 4,317억 원, 영업이익은 1,259억 원을 거두며 무려 영업이익률을 29.1%에 달할 정도로 지금 제2의 반도체로 불리우는 배터리 시장의 수혜를 그대로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 기업 가치는 무려 7.5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7.5조이면 우리은행, KT, 기업은행,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도 견줄 수 있는 정도인데요. 이런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비슷한 시총 규모로 평가가 되면서 SKI 테크놀로지 전망 역시 유망하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SKI 테크놀로지의 분리막의 사업은 사실 SK이노베이션의 효자 노릇을 할 전망인데요. 현재 배터리 공급 부족 사태가 커지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며 배터리 시장 내에서는 앞으로 완성차 기업 간의 경쟁 역시 염두에 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시야를 틀어보면 완성차 기업들의 배터리 시장 진출이 배터리 시장 경쟁 내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 그렇다면은 정작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이 배터리 소재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배터리 소재 산업은 더욱더 큰 성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수급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는 안 살 수 있을지라도 오히려 SKIT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증가하고 배터리 소재를 수급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뜩이나 지금도 가격이 높아도 글로벌 기업들이 싹 싸들이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라면 향후 SK이노베이션이 완성차 기업 간의 배터리 경쟁 속에서도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효자 계열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즉,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서는 현재 배터리뿐만 아니라 급성장할 배터리 산업의 소재 역시 밸류체인을 형성하며 배터리 산업 내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소송전이 합의로 마무리되며 본격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주도적으로 배터리 산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후발주자일지라도 현재 배터리에 대한 기술, 캐파, 전망 등이 성장하는 배터리 산업에 발맞추어 좋은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SK이노베이션의 전략인 배터리 소재 사업 역시 본체인 배터리만큼이나 핑크빛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폭풍 성장이 기대가 되는 지금 K배터리 3사가 합심하여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헐헐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잘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